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와의 대화에서 갈등을 겪거나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공간 만들기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에서 안전함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부모가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로 자녀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언제든지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평소에도 자녀에게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꾸짖기보다는 아이의 시선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제가 아는 한 부모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자녀와 함께 감정 일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는 자녀가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부모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부모에게 신뢰를 쌓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기입니다.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부모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녀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와 다퉜을 때 자녀의 잘못을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네가 정말 속상했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경청할 때 자녀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게 됩니다. 경청하는 동안 부모는 몸을 자녀 쪽으로 기울이고 눈을 맞추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녀의 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부모님은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눈을 맞추며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녀가 이야기할 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한 인격체로서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 표현하기입니다.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이해가 돼와 같은 말로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친구와 다툼을 겪었을 때 부모가 "그 상황에서 네가 정말 속상했겠구나라고 말해주는 것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또한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네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쉽겠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훌륭한 예시입니다. 공감 표현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녀가 자신이 겪는 감정과 경험을 부모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가 깊어집니다. 공감 표현을 할 때는 자녀의 말을 되풀이하거나 자녀의 감정을 반영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자녀가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한 부모님은 자녀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속상해할 때 "네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아쉬워서 속상하겠구나. 그래도 내가 널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지?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부모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피드백 주기입니다. 자녀가 잘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네가 그 문제를 잘 해결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같은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키웁니다. 자녀가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단순히 "잘해서라고 하는 대신 "너의 노력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았구나. 정말 대단해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자녀가 방을 청소했을 때 "방이 정말 깔끔해졌구나. 놀다가 정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가 정말 노력했네라고 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녀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의 칭찬을 통해 자녀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무엇을 잘했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부모님은 자녀가 과학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구나. 그 노력이 이렇게 멋진 결과를 만들어낸 거야. 앞으로 어떤 과제나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솔직한 감정 공유하기입니다. 부모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도 가끔은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어와 같은 말은 자녀들에게 부모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더욱 존경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어제 너에게 화를 낸 것은 잘못이었어.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에게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또 다른 예로 나도 내 나이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 그때 정말 힘들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솔직한 감정 공유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자녀도 자신의 감정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할 때 자녀는 부모를 더욱 인간적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부모님은 자녀에게 내가 네 나이였을 때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정말 이해되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함께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해보자와 같은 대화를 통해 자녀는 부모의 지혜를 배우고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학교 프로젝트를 어려워할 때 부모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 부모님은 자녀가 운동팀에서 주전 선수가 되지 못해 실망했을 때 자녀와 함께 강점을 분석하고 추가 연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는 너의 드리블 실력은 정말 뛰어나. 이 부분을 더 강화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며 자녀를 격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신감을 되찾고 추가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입니다.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부모는 꾸준히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자녀가 지하 10층에 있다면 지하 11층으로 기꺼이 들어갈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녀가 진로 선택에 고민할 때 부모가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는 너를 믿고 응원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은 자녀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또 다른 예로 자녀가 운동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충분해. 나는 항상 네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은 자녀가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 자녀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지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부모님은 자녀가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믿고 응원할 거야. 네가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지지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부모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앞선 방법들을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공간 만들기. 자녀가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자녀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공감 표현하기.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긍정적인 피드백 주기. 자녀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솔직한 감정 공유하기. 부모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함께 문제 해결하기.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 자녀의 선택을 꾸준히 지지하고 응원해 주세요.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자녀들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